불안정성을 보이게 되고 덜그럭거리기도 하고 끄적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결국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이런 어깨가 망가지는 수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주위에 있는 견갑, 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 4개의 근육이 어깨를 둘러싸면서 어깨뼈하고 견관절 사이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면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50세 이후에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 젊은 층에서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 이런 걸 하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깨를 많이 쓰는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운동들이 있죠. 격투기, 스노보드 이런 거 하면서 어깨가 부딪혀서 생기는 손상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손상으로 인해서 생겼을 경우는 병원을 가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때 스포츠 손상에서는 비교적 일찍 가서 발견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오늘 퇴행성 변화, 염증 이런 거로 인해서 생기는 파열, 손상에 대해서는 나이 드니까 어깨 아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오는 파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젊은 연령층에 급성 손상이 있겠고 나이가 들면서 40, 50세 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는 결국 이 회전근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 약해지고 약해져서 손상이 되고 파열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날개뼈 견봉이라는 것, 그 견봉과 어깨뼈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회전근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게 좀 좁아지든지 견봉의 모양이 후크 모양으로 되어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으면 많이 충돌을 하게 되죠. 충돌을 하면서 생기는 손상이나 염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상, 퇴행성 변화, 염증, 어깨 불안정성, 신경기능 이상 이런 게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손상이 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경우는 어깨 삼각근의 앞쪽이나 외측의 통증을 호소를 하는데 이것이 팔꿈치 아래까지 타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타고 내려가는 경우나 어깨 뒤쪽에 있는 견갑골 쪽이 아프면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특정 각도에서 환자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손상된 부위가 자극이 됐을 때 통증을 느끼고 역중첩 자세가 힘들고 몸을 세웠을 때 조금 통증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이렇게 좀 벌어지니까 밑으로 떨어지면 누워서 경직이 되어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몸을 세웠을 때 조금 완화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간에 심해지고 왜냐하면 누워있으니까 압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수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오랫동안 통증을 호소하면서 안 쓰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는 그 다음에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이 되고 파열이 됐을 때 팔을 올려보라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4가지 근육 중에 주로 극상근이라는 게 파열이 제일 많이 되는 거고 주위에 있는 다른 근육들에 의해서 팔을 올릴 수가 있죠. 이게 많이 진행돼 가지고 극상근이 좀 말려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파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겠죠. 위에 회전근개라는 결국 상완골 뼈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근육인데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불안정성을 보이게 되고 덜그럭거리기도 하고 끄적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결국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이런 어깨가 망가지는 수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empty can 테스트라는 건데 어깨 자세를 이런 식으로 음료수 캔 비우듯이 엄지를 아래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팔을 이렇게 올려보라고 그러면 극상근이 끊어졌을 때는 이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세에서 한번 이렇게 올려본다든지 딴 사람이 이걸 눌리고 자기가 이렇게 반대로 올리려고 시도를 해보면 그런 자세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극상근이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환자 병력을 조사를 해보고 뭐 엑스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초음파라든지 뭐 관절 조영술이라든지 MRI라든지 여러 가지 세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 엑스레이 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회전근개가 찢어지고 없으면 상완골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견봉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소견을 볼 수도 있고, 관절염이 진행돼 가지고 상완골두가 골격이 형성돼 가지고 변형된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많이 하는 것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 초음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밀하게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할 때는 MRI를 찍어서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이 된 치료는 비수술적,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딱 구분이 돼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분짓기는 애매하고, 병원의 여건이라든지 어떤 생님의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도 원칙이라고 보는데,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3cm 이상 되는 파열이거나 보존적 치료를 한 6개월에서 12개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호전되지 않을 때는 수술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보건의료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한 환자와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들이 통증 완화와 어깨 기능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좀 비슷하더라, 이런 또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을 뭐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보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수술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하는 염증에 대한 약물 치료, 그다음에 어깨하고 목 근육 같은 주위 근육들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주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신경 차단술, 최근에 도입된 충격파하고 재생주사,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 제가 또 재생주사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재생주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생주사는 DNA, 콜라겐, 최근에 또 PRP가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초음파가 워낙에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사라든지 시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결과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와 함께 어깨 주위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도 같이 시행을 하는 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전근개 문제하고 오십견하고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시차를 주고 따로따로 오기도 하고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절하게 어떤 부위를 어떤 순서로 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의의 아주 세심한 검사하고 치료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파열되고 진행이 많이 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를 잡아주고 안정감을 주는 근육이 없고 보호해주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노출된 상태에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관절염이 오고 관절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 파괴가 되고 심해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아주 고령인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경험상 보면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해서 치환을 하면 할 수 있다고는 이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을 전신마취 하에서 인공관절을 하고 그걸 또 재활을 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찰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술을 뭐 선택을 하는 것은 의사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위가 큰 경우, 그 다음에 극상근이 파괴됐다가 또르륵 말려 올라가는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적절하게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있을 때는 또 해야 되고, 그런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절경으로 봉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공관절을 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고 있습니다. 인조인대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한 그 회전근개처럼 위를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주는 수술 방법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 중에 마지막 단계는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이죠. 나이 많은 분들의 상태가 과거처럼 이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보고를 보면 부분 파열을 치료하지 않고 관찰을 그냥 해보니까 50%에서는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하지만 50%에서는 부분 파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분 파열일 때 그냥 놔두지 말고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특히 재생 치료를 하게 되면 힘줄이 잘 이렇게 재생이 되고 부분 파열에서 잘 유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한 분 계시면 지금 잊지 말고 바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